네, 태풍 미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7번째 태풍인데요. 올 태풍 가운데 가장 위협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 미탁의 강풍과 폭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초속 40m의 강풍까지 동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바람이면 낡은 가옥도 무너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오늘 밤 10시 전후에 전남 목포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KBS 1TV와 함께 태풍 특보 전해드리는 KBS 1라디오 함께 들으시면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죠. 정부가 보는 부동산 시장 상황 이렇습니다. 9.13 대책 이후 전국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지만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 확산으로 7월부터 1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또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은 예년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것도 대출 규제를 개인처럼 하고 앞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특정 지역을 콕 집어 핀셋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6개월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했죠. 그 안에 빨리 적당한 가격에 분양하라.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앙등이 서울시 전체로 퍼지는 것도 바라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파트 시장 침체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정부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 동시에 이런 메시지가 읽힙니다. 특히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에게 준 6개월의 유예기간. 어떤 의미일까요? 6개월이면 딱 내년 총선 직후까지를 의미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경제학은 원래 정치 경제학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경제쇼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죠.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최경영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네, 어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부처 합동 보도 자료를 지금 뽑아왔는데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그 외 짚어봐야 할 다양한 경제 뉴스들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좀 늦으셨어요? 예, 오늘 예상보다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혀가지고 예. 너무나 걱정을 YTN에서 뛰어오셨죠? 상암동에서. 예. 상암동에서. 네. 예, 원래 기자. 그렇습니다. 예, 한 10년 반 정도 했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어디 이데일리에 계셨나요? 아니요,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신문 기자를 하다가 예. 이제 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업을 좀 하시다가 컨설팅 회사를 하다가 예. 저 신문 기자인데 예. 아주 우연한 기회에 2011년 말쯤에 방송을 좀 진행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 프로였었죠. 예. 주식 이런 하는 프로였었는데 예. 좀 그때부터 어떻게 방송의 길로 또 함께 좀 접어들게. 난 신문 기자보다 방송 더 잘하네. 이런. 잘하네보다는 새로운 길이 열려서 예. 신문과 방송을. 그러니까 예. 방송은 한 지금 7년 정도 했었는데 최근엔 다시 또 옛날 하던 그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어서요. 그래도 하여간 계속해서 99년 이후로 언론 쪽에는 이제 크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평론가로서 지금은 방송 일도 같이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10일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 이래서 무슨 대책이다 이런 말을 섣불리 갖다 붙이는 게 좀 쑥스러운 정도의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제목 자체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거든요. 예. 예, 우리가 부동산 규제라고 할 때 정말 강한 것은 뭐예요? 정부가 이제 주택을 다 뭐 토지 공개념처럼 빼가지고 뭐 주택 나눠주고 뭐 이 정도가 이제 굉장히 강하다.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렇죠. 열외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게 뭘까? 실은 분양가 원가 공개입니다. 이건 진짜 센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거 바로 다음으로 강한 게 뭐냐? 예. 바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가 원가 공개라는 네. 거는 과거에 공공택지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민간 예. 건설사, 민간 예. 택지에 이제 그것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강한 만큼 또 부작용도 많고 그러니까 분양가 원가 공개는 정말 마지막에 쓰는 것이고 예. 그 다음으로 강한 게 뭐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카드는 정말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 정도였어야 되는데 이제 왜 10일 부동산 대책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냐면 어쨌거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뭐 담론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10일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뭐 총평을 하자면 지난 8월에 꺼냈던 분양가 상한제의 첫 번째 카드가 굉장히 그 칼에 무디었다. 이제 그거를 잘못 꺼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엉뚱하게 꺼내드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실은 나오게 되면서 10일 부동산 대책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란 이 좋은 카드, 규제로서 이 강한 칼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좀 소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뭐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네. 박정희 정부 때 이미 이제 분양가와 관련해서 정부가 고시 가격을 그렇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예. 건설사들은 평당 이것만 받아라라고 네.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동제를 실시한 게 노태우 정부 때였고요. 연동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나서 이제 건설사들이 우리가 원가 가 이 정도가 들고 플러스 알파 우리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요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표준 셈법 본인들이 이제 그 전화번호부 같이 아주 두꺼운 곳에다가 철근 가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비 원가를 계산을 했던 게 지금까지 시스템이잖아요. 예, 하고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건축비라고 해서 연간 2번씩 일단 파악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예. 택지 같은 경우에도 민간 택지 부분도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있었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별 공시가의 150%를 넘지 말게. 왜냐하면 예.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택지 가격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그 앞서 말한 택지비에다가 이윤 네. 마진, 그다음에 기본 건축비에다가 마진,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개별 공시가의 150%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시가와 비교를 해도 만약에 공시가가 한 70%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을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시가를. 그렇죠. 예. 약간 제가 뛰어와가지고. 예,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될 경우에 좋은 점은 많게는 20%에서 30% 시세 대비 쌀 겁니다. 하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가 더 싼 가격에 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된 이유는 예. 이 분양가 상한 아파트가 나오면 싸잖아요. 예. 그럼 이제 시세가 이걸 보고 저시세를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세가 떨어질 거라는 거를 기대하고 이 분양가 상한을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현 시점에서 제가 왜 무딘칼이었냐라고 한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는 그렇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정교해서 전혀 예측을 못할 부분에 탁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은 뭐냐? 예. 이 투기와 투자의 화랑기회가 되면 예. 시세가 예. 오히려 이 낮은 분양가 상한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낮은 분양가 상한이 시세를 쫓아가는 그런 역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게 로또 청약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전에 첫 번째 그 로또 청약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됐고요. 뭐 이거는 10년 전매제한 뭐 이런 걸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예. 두 번째가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올스톱이 되면서 공급이 이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을 하면은 앵커도 얘기를 하셨지만 건설사,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 남는 게 없습니다.
조합원들도. 그러니까 안 하니까 공급이 축소가 되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이제 막 건설이 완공됐던 새 아파트가 고스란히 혜택을 보게 되는. 이게 이제 신축 아파트 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개들의 부작용들, 뭐 그 외에 뭐 조합원들의 반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초에 그런 분양가 상한이라는 정말 이 가장 강력한 칼을 꺼내 들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됐었고 실질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굉장한 합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8월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 10월 초에 하겠다.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미 기획재정부와는 불협화음이 났었으니까 첫 번째 정부 조율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얘기했었던 게 당시에 강남의 평당 1억 원 말도 안 된다. 맞겠다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입주가 채 2년 안 된 이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처음에 예측했던 바로 그 문제. 예. 야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안 하니까 이제 건설됐던 1, 2년 차 아파트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그 사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왜 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당시에는 관리처분인가 받은 곳도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막 굉장히 강하게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또 지금은 관리처분인가 받은 데는 그래 좋다. 6개월은 또 유예를 주겠다. 그러면 6개월 유예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그렇죠. 이야기를 해보고요. 네, 그래서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관리처분 인가 단지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단 6개월간 유예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보도 자료에도 보면 핀셋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 핀셋 규제라는 말이 사실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 하겠다라는 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당초에 처음에 8월에 나왔을 땐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에는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으로 이게 바뀌면서는 시기와 그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달라졌죠.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검토 지역이 시군군 단위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일반 분양이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으로 바뀌고. 그렇죠. 예를 드는 게 재밌는데 동별로 시군구가 아니고 맞아요. 동별로 지정을 추진하겠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협소한 지역만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정부가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 총선을 조금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제 아쉬움은 이렇다면은 아예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말 파워풀한 정책을 내년 총선 때 진짜 뭐 끝나고 확 진짜 칼을 휘둘던지 해야지 8월에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 한다. 관리처분인가 받아도 다 소용없다. 10월 초에는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애꿎은 한 달 만에 서울 강남에 진짜 신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무슨 혜택을 받은 겁니까? 1, 2억이 뭐예요? 평당 1억씩 막 찍어버린 이 집값을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 뜨거워해서 그럼 신축만 너무 혜택을 보니까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재건축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풀어놓으면 그렇죠. 6개월 유예를 또 풀어놓으면 또 뭐겠습니까? 그 올라간 신축 아파트 가격은 안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6개월 주춤했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6개월 유예를 해줄 테니 적당히 허구와 이렇게 협상을 해서 분양보증금을 받아서 그 110%에서 그냥 그렇죠. 처리해라라고 하니까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죠. 분양 가격을 적당히 낮춰서 처리해라. 그리고 그렇지만 경기는 죽이지 말아달라. 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정부 입장은. 그러면 신축 올려놨죠. 그럼 재건축의 관리처분인가 받은 그 아파트 또 올리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낮춰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려야 되는 정말 강력한 칼인데 이건 일부 아파트만 올려놨고 지방은 뭐 지금 말할 수 없이 초토화가 됐고 이걸 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서민형 안심대출 나올 때가 커트라인이 2억 1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2015년에도 3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부도 그것은 시장 상황에서 이제 점검을 했고요. 전국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안정되고 있는데 서울의 특수 지역들, 강남 4구만 그렇다. 이게 일종의 이제 오락실에서 두더지 게임 같습니다. 올라오는 지역을 망치로 빵빵빵 때리고 여기 올라오네 빵. 신축 지역 올라오네 빵. 재건축
아파트 올라오네 빵. 네. 관리처분인가 올라오네 빵. 뭐 이런 식의 예. 이런 식을 근데 이제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을 취하기가 지금 현재 금리 인하라는 전반적인 경제 기조 하에서는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럽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저는 뭐 보유세부터 다시 얘기하자면 긴데 예. 보유세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강하게 했었어야 됐었고요. 그때 한번 밀려가지고 그 다음 나온 보유세도 그렇죠. 왜냐하면 보유세 세게 하면 자연스럽게 예. 양도세를 풀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미국이라든가 유럽처럼 정말 보유세는 어마어마하게 내면서도 예. 거기에서 못 사는 분들은 탈출할 때는 그냥 빠져나가게 한 이제 큰 틀에서의 선진국형 세금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 보유세 자체를 올린다고 하고선 낮게 올린 여기서부터가 또 하나의 이제 계속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거기에서 틀어졌다. 네. 우리 KBS의 김원장 기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과거에 했었죠. 지난 8월 초에 네. 이게 이제 다른 이제 대출 규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우리 프로그램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집값 이상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법인 같은 경우에 대출 네. 규제가 없어서 개인들이 법인화를 했죠. 법인화를 네. 해서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 이걸 한 2개월 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이제 그쪽의 대출 규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굉장히 적극한 거라고 봤고요. 예. 개인 임대사업자는 LTV 대비 40%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집값 대비 40%밖에 대출을 못 받는데 예. 법인 같은 경우에는 80%를 소위 말해서 뭐 땡길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니 하니까 예. 개인들이 모여서 법인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법인도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액이 사업자라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40%로 예. 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김경태님, 비가 엄청 오는 포항입니다. 포항도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군요. 6645님, 세금이 가장 시장주의적 규제라고 봅니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각종 편법으로 빠져나갑니다. 보유세가 너무 약하니까 일단 사고 보는 겁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러면서 1212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너무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1437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좋은 방법은 거래 대금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를 높이는 것 어떨까요? 이게 미국식의 그 세제죠. 거래 그러니까 과거에 5억에 샀던 사람하고 지금 현재 10억이나 20억에 샀던 사람하고 세금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9414님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동안 부동산 잡는다고 하면서 기업이 아파트 사는 편법은 손 놓고 있었다는 건가요? 우유부단 어정쩡한 정책 속 시원하지 않네요. 이렇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물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 예.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공식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8월에도 이제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네, 했는데 네. 이 어떻게 보십니까? 디플레이션 논란도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한번 일단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8월, 9월에 일단 정부,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 작년 8월, 9월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격이 예. 워낙 이상급등이었다. 예. 그게 안정세를 하니까 뚝 떨어지는 효과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예. 게다가 작년 8월, 9월에는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많이 올해 8월, 9월이 떨어졌었다. 예. 특히 이제 석유류 제품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서 가중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40%가량 차지하니까 8월, 9월에 이렇게 0%, 마이너스 0.4%가 나온 것은 그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민간 연구 기관들은 그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 위축, 소비 위축이 보인다, 느껴진다라고 해서 이건 준 디플레고 디플레 초입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월에 일단 봐서 왜냐면 10월만 해도 작년 10월부터 농축수산물 가격이 빠르게 예. 안정세를 찾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와 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맞다면 적어도 10월에는 0.4%, 0.5%대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나와줘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또 0%라든가 0.1%라든가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꽤 크거든요. 경제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예. 그러면 이제 막 지금까지 갑론을박이잖아요. 디플레이 거야 아닐 거야 막 싸우다가 10월에 딱 그렇게 나와버리면 상당 국민들이 디플레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사회가 디플레이션이래. 이제 물가 떨어진대. 그럼 그 심리가 더 안 사죠. 더 안 삽니다. 예, 3개월 뒤에 차값 떨어지는데 왜 삽니까? 그렇죠. 예, 6개월 뒤에 뭐 떨어지는데 안 사니까는 진짜 디플레가 와요. 그래서 10월에 이게 꽤 잘 나와야 됩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야 되는 이제 그런 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변도 일견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민간 연구기관에서 좀 먼저 뭐 선행지표들 많이 조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위축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좀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산, 투자, 소비로 보면은 8월에 소비는 한 3.9% 올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8월이 조심스럽게. 워낙 잘 나왔거든요. 이 소비가 잘 나와서 그렇다면 10월은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는 하고 있지만 봐야 됩니다. 이런 저물가 현상이 계속되면 이제 경제에 좋을 거는 없을 것 같고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태풍 미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분 하다님, 언론사 데스크들 대다수가 강남에 사니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겠죠. 요즘 뭐 청취자분들이 워낙 똑똑하셔서 제가 더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호민님, 보유세 세게 하려니 돈 있는 사람들, 세금 내야 하는 사람들과 언론에서 부추기겠죠. 언론 이야기 또 하셨고요. 매우 잘못되고 선의의 피해자를 죽이는 정책이다라고요. 정부의 정책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런 말씀 하셨네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물가 현상이 경제에 좋을 건 없는데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확장적 재정밖에는 하고 통화 정책이 이미 금리가 낮아서요. 1.5를 1.25로 하든 1.25를 1%로 하든 효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뭐 시중 단기 유동성이 1,100조 원이라고는 하지만 가계부채가 1,500조로 웬만한 분들은 지금 이미 다 대출 부채가 최고치에 찼기 때문에 여기서 통화 정책 효과는 없고 분명히 확장적 재정 정책이 효과가 있는데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세금을 이젠 좀 똑똑하고 현명하고 약간 좀 분위기 띄우는 업시키는 쪽으로 저는 그래서 단기 몰핀이라는 표현도 좀 쓰는데 이번 한 만큼은 좀 단기 몰핀이라도 안 좋지만 몰핀이라는 게 진통제를 좀 세게 놔야 된다. 세게 한번 좀 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 확장 재정은 좀 경기 부양, 오리지널 경기 부양 쪽으로 좀 가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심장이 멈출 것 같으면 쇼크를 주지 않습니까? 심장 부분에. 그렇죠. 그런 거 한번 이번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태풍 미탁 관련 뉴스 특보를 KBS 1TV와 동시에 들으실 거.